지금 우리가 투 부정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명사적 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사적 용법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용법도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자, 명사적 용법 그러면은 투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다는 얘기인데, 그럼 명사처럼 쓰였다는 얘기는 뭐냐? 명사는 자,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니까 투 부정사도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주어,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까지는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은 보호편입니다. 자, 보호편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주격 보호만 해도요. 필수영문법 11강, 12강, 13강 무려 3편을 통해서 주격 보호 하나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목적어는 상당히 딱딱 떨어지는 편이에요. 좋아해요. 뭘? 결심해서 뭘? 자, 끝냈다. 뭘? 먹었다. 뭘? 목적어는요. 비교적 상당히 선명하게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목적어를 찾아내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아, 동사의 뜻을 보고 이 뒤에 목적어가 오겠구나. 안 오겠구나. 요걸 알아내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이 보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보어라는 개념을 검색을 해보시면 각 사전마다, 각 선생님들마다, 각 책마다 정의가 제각각이에요. 정의가 제각각이야. 각자 조금씩 다 달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보어는요. 목적어에 비해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리꼬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옛날에 보호에 대해서 배울 때 뭐뭐이다, 뭐뭐가 되다 요렇게 해석되면 보호야 라고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지렁이 부분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다 되다가 보호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자, 이다 되다 앞에 있는 이 지렁이 부분 요게 보호예요. 의사이다, 의사가 보호입니다. 자, 의사가 될 거야 그러면 의사 요게 보호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다 되다 앞에 있는 게 보호구나라고 요렇게만 정의를 하고 가면은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잘 통해. 근데 조금 더 높은 학년으로 가서 조금 더 다양한 문장을 배우다 보면 이게 안 먹힌단 말이죠. 이다 되다 개념으로 가면 한 60% 정도 적중을 하고 40% 정도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저게 완벽한 정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보어를 어떻게 찾는지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했냐면 내 눈에는 저 자리가 보어 자리라는 게 보여. 그리고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보어로 쓰였다는 게 보여. 나는 보여. 근데 학생들은 안 보여. 문제는 학생들도 그게 눈에 딱 띌 수 있도록 보어를 정의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 보호를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호에 대한 정의는 영어 강의를 시작하고 10년 이상이 지나서 제가 정립한,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정립한 방법이 있어요. 아, 요렇게 하는 수밖에 없구나. 제 경험상 요렇게 하는 게 가장 좋구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호에 대한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각자 그 사전마다, 선생님마다, 책마다 주격 보호에 관한 정의가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그것들을 모아갖고 자, 제가 딱 정리를 해보면 요 얘기예요. 불완전한 동사의 의미를 여기서부터 벌써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죠. 자, 왜? 벌써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불완전한 동사라. 완전 불완전의 개념 자체가 그죠? 우리는 뭔가 더 이상 더할 게 없이 뺄 것도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진 걸 완전하다 뭐 이렇게 저 여자는 완전한 여자야. 뭐 몸매며 얼굴이며 성격이며 뭐 직업이며 완벽한 여자야. 완전한 여자야.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동사에 와 갖고 불완전한 동사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못생긴 동사란 얘기냐? 이게 저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부터 막혀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동사의 의미를 보충한다라는 말도 되게 이상해요. 동사가 뭐가 어려운가 봐 생활이. 그리고 뭔가 보충해 줘야 돼? 그래 갖고 문장을 완결시킨다라는 건 또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주격 보호에 관한 정의를 보면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돼요. 불완전한 동사라는 말, 이 말도 뭔지 잘 모르겠고 의미를 보충한다라는 말도 잘 모르겠어. 그래 갖고 문장을 완결시킨다라는 것도 잘 모르겠어. 저 짧은 한 문장. 그죠? 길지도 않습니다. 불완전한 동사, 의미 보충, 문장 완결. 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저 짧은 문장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 보호에 관한 설명은요. 영영사전에서도 굉장히 애매하게 나와요.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불확실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필수영문법 11강, 12강, 13강 이 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주격 보호에 관한 개념 완성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11강, 12강, 13강 보세요. 그러면은 안 볼 거잖아. 그치? 안 볼 거잖아. 자, 채창에. 선생님, 저는 그래도 보겠습니다. 1번. 안 볼 것 같아요. 2번. 자, 찍어 보세요. 자, 선생님, 그래도 저는, 선생님이 보시라고 하면 볼 거예요. 11, 12, 13강. 1번. 난 안 볼 것 같아. 3강이나 봐야 돼? 저거 이해하려면 2번. 자, 찍어 보세요. 히히히는 뭐야? 안 본다는 얘기지, 히히히는. 그죠? 아주 그냥, 아니, 솔직하게 해보세요. 괜찮아요. 자, 하하하 하시는 분들은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이 보호에 관한 개념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전용 놀림 생각 좀 해보고요. 그죠? 그만큼 선뜻 손이 안 간다니까? 선뜻 트위티님 고민은 좀 했네요. 그죠, 마이키님 그건 좀 어려운 그죠? 인정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주격 보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문장의 주요소 4가지를 알려드렸죠, 제가.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4가지 성분인데, 문장 성분 4가지인데 당연히 주어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주어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보어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어는 문장 성분 주요소 4가지, 문장을 이루는 메인 엘러먼트 4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어를 이해를 못한다라는 거는 문장을 포기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선생님 이거 해석이 안 돼요 하고 어떤 문장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거의 한 60%, 70%는 주격 보어인 걸 파악을 못해서 해석을 못해요. 또는 문법 문제도 선생님 이게 왜 여기가 이게 답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가져오는 것 중에 상당수가 주격 보호에 관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주격 보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하고 또는 문장을 만드는데 굉장히 제약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서라도 보호에 관한 개념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요거는 알고 있어요. 영어의 어순이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동사를 문장의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 동사의 뜻에 따라서 동사의 뜻이 뭐냐에 따라서 이 뒤에 목적어가 올 거냐 아니면 보어가 올 거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올 거냐 요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의 문장은 사실은 우리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사실은 크게 3가지로 보는 거예요. 주어 동사는 무조건 결정이 돼 있는 거고 문장이라면 무조건 주어 동사는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올 수도 있어. 주어 동사로 끝날 수도 있어. 이게 1형식이지. 이 동사가 어떤 놈이냐, 어떤 뜻이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반드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어를 안 쓰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 나는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잖아. 그럼 상대방이 날 노려보겠지. 뭘 먹었는지 빨리 말해라 이놈아. 답답하다. 이렇게 그죠? 자, 그렇게 동사의 의미에 따라서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3형식이죠. 또 동사의 뜻에 따라서 뒤에 반드시 보어가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형식이에요. 그죠? 근데 여태 말씀드린 대로 목적어는 대부분 딱딱 떨어져요. 먹었다, 뭘, 끝냈다, 뭘, 샀다, 뭘. 그죠? 근데 보어는 딱딱 떨어지질 않아. 보어의 해석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 방법으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기 있는 문장부터 이해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I will become. 자, 여기까지만 제가 썼습니다. 나는 될 거예요. 자, 제가 문제 드릴게요. 지금 주어 동사까지 썼죠. 나는 될 거예요. 주어 동사까지 쓴 거예요. 내 친구가 저렇게 말하면 이해 쌉 가능. 나 저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이해 쌉 가능. 친구한테 뭐 다시 물어볼 거 없어. 이해 쌉 가능 1번. 저 인간이 뭔 소리라는 건지 못 알아듣겠다. 2번. 자, 선택해 보십니다. I will become. 나는 될 거야 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이해 쌉 가능 1번.
저게 말을 못 쳤다고 그래. 못 알아듣겠네. 2번. 그죠? 2번이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될 거야 그랬으면은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기까지만 쓰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문장이 완성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문장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완성이 안 됐을까? 완성이 안 된 이유가 뭘까? 자, 제가 문제 드릴게요. 주어 때문일까? 1번. 동사 때문일까? 2번. 그죠? 자, 동사 때문이에요. 동사 때문. 저게 I will become까지만 썼을 때 어이씨 저게 뭔 소리야 하고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건 주어 I 때문이 아니고 동사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동사의 뜻 때문이에요. 자, 동사의 뜻 뭐냐? will become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럼 한국어나 영어나 뭐가 될 건데 이게 나와야 돼.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와야만 해요. 결국 무슨 얘기다? 동사 뒤에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 안 나왔다. 그러니까 문장이 완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장이 완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저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못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뭐가 나와야 될 거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사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목적어이거나 보어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저 빈칸에 뭔가 반드시 와야 돼. 목적어다 1번, 보어다 2번 써보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호라고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보호의 해석 방법이라든가 뭐 주어의 뭐 정체를 밝히고 뭐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요. 우리는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자, 어차피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목적어 아니면 보호예요. 근데 목적어는 딱딱 떨어져. 에게 요렇게 딱딱 떨어져요. 요렇게 딱딱 안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야 그거는. 극소수. 그건 우리가 따로 빼서 공부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목적어 에게 그치 99%가 이렇게 딱딱 떨어진다니까. I will become 나는 될 거야 의사를. 나는 될 거야 가수를. 안 돼. 목적어가 아니구나. 아, 이거 뭐 뒤에 뭐가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가 아니네? 그럼 누구 자리일까? 당연히 보어 자리란 얘기예요. 이렇게 찾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결과 그리고 저도 써먹어 본 결과 아, 여기는 보어 자리구나라는 걸 이렇게 찾는 게 가장 낫더라고. 자, 무슨 얘기다? 동사 뒤에 뭔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와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딴 거 없어요. 목적어이거나 보어 둘 중에 하나야. 동사의 뜻을 가지고 뒤에 뭐가 오나 봤더니 나는 끝냈다. 뭐를? 먹었다. 뭐를? 나는 살 거야. 뭐를? 에게 요렇게 오면은 아, 이거 목적어 자리구나. 근데 나는 될 거야. 가수가 뭐가 오긴 와야 되는데 을에게가 아니네. 그럼 보어 자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왜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니까. 사람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별로 봤을 때 사람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또 여기다 대고 나한테 선생님 왜 성소수자를 무시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적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소수자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아, 나 왜 그래 이런 거 갖고 항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 남자 여자만 얘기하냐? 그죠? 아니 진짜 별걸 갖고 다 시비요. 자,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트위티님 계시죠? 여기 우리 그 채창에 트위티님 계십니다. 트위티님은요 남자는 아니에요. 제가 만나 뵀어요. 자, 만난 적이 있습니다. 트위티님 남자 아니거든요. 그럼 문제. 트위티님의 성별은 무엇일까요? 자, 채창에 써보세요. 이걸 어려워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고민하는 사람들 뭐야? 왜 고민해? 자, 트위티님 남자는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여자겠지. 그죠? 당연히 여자입니다. 그죠? 여자분이세요. 제가 만나본 적은 없지만 차병무님이 계십니다. 이게 차병무님. 자, 성함을 봐서는 100% 여자분은 아니에요. 여자는 아니다. 그럼 뭐다? 남자겠지. 그지? 왜? 어차피 둘 중에 하나거든. 자, 다시 한번 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예요. 근데 목적어는 우리가 쉽게 가려낼 수 있거든. 목적어인가 봤더니 아니네. 그럼 보어구나. 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거 보어 자리야? 그러면은 명사가 오면 되겠구나. I will become a doctor. 예. 명사 딱 오니까 깔끔하지 않아?
그죠? 나는 의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문제. 자, 동사 뒤에 뭐가 와야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어디다가 밑줄을 쳤어요? 자, 올 수 있다가 아니에요. 올 수 있다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다 분명히 와야 한다, 의무라고 해놨습니다. 자, 동사를 썼는데, 동사의 뜻을 보니까 뒤에 뭐가 와야 돼. 그래야만 문장이 완성이 돼. 그렇다면 둘 중 하나다. 뭐 아니면 뭐라고요? 써보세요. 요거는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뭐 아니면 뭐라고요? 그죠? 목적어 아니면 보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의를 자,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불완전한 동사라는 건 뭐예요? 동사까지 썼는데 이 동사의 뜻 때문에 문장이 완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완결을 못 시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가 불완전한 동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문장이 안 끝났어? 동사까지 썼는데 그럼 뭔가를 집어넣어야겠지 뒤에다가. 그걸 이제 우린 뭔가 집어넣는 걸 우린 뭐 한다 그래요? 보충한다 그러잖아. 여러분들의 피부가 주름이 졌어. 여러분들의 얼굴에 콜라겐이 빠져갖고 주름이 졌어. 그럼 피부가 불완전해지. 그럼 이 피부를 완전하게 만들려면 뭔가를 보충해야 돼. 그죠? 뭔가를 보충해야 돼. 성형외과 가갖고 뭔가 좀 넣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불완전한 동사다라는 얘기 뭐냐면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완결이 안 돼. 뭔가 더 써야 돼. 그래서 뒤에 뭔가를 쓴다. 이게 의미를 보충한다는 뜻이에요. 동사까지 썼는데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 그래서 다른 단어 하나 동사 뒤에 추가해야 돼. 이게 보충한다는 얘기예요. 추가. 얼굴에 콜라겐이 빠졌으니까 추가, 보톡스. 보톡스 추가. 그죠? 자, 의미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다른 단어 추가, 보충하는 거지. 보충하는 거지. 아이고, 그랬더니 문장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네. 나는 될 거야 못 알아들었는데 나는 될 거야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알아듣겠네. 즉 문장이 완결이 됐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의는 그냥 지금 보고 잊으세요. 아, 저게 그런 얘기구나 라고 보고 잊으시면 돼요. 이거 외우시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격 보호의 정의 외우지 마세요. 아, 저게 저런 얘기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자리가 보호 자리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면 돼요. 그 훈련이 더 중요해요. 자, 그래서 동사 뒤에 뭐가 와야 한다? 아이고, 동사의 뜻을 보니까 뒤에 뭐가 와야 되네? 그래야 문장이 완성이 되네? 알아들을 수 있겠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목적 아니면 보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정해져 있어요. 아무거나 막 오는 거 아니에요. 보호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오직 뭐와 뭐뿐이다. 명사뿐, 형용사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사가 오면 명사보호, 형용사 오면 형용사보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동사를 기준으로. 자, 항상 동사가 중심이죠. 동사의 앞에는 뭐, 뒤에는 뭐. 동사의 앞에는 행위, 주체, 주어가 온다 그랬죠. 자, 뒤에는 목적어 내지는 보어가 오겠죠. 와야 한다면. 근데 우리 지금 보어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보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문장에서의 위치도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는 주어, 행위 주체, 뒤에는 보어. 그죠?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어가 목적어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고 까다로운 개념이에요. 정의 자체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 목적어 보어 그래갖고 보어라는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친숙해. 저 말 자체는 너무 친숙해. 그래서 전부 다 뭐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나 보어 많이 들어봤어. 그 얘기 뭐예요? 나 알아. 아니야, 몰라. 제 평생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시간이 대략 한 20년이 좀 21년, 22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 갖고 수업할 때마다 이제 보호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저에게 보호를 처음 듣는 애들이겠죠. 자, 또는 새로 들어온 애가 있는 경우 걔한테 물어봅니다. 다른 애들은 보호에 관한 정의를 나한테 들었어. 자, 근데 새로 들어온 애가 있어, 중간에. 그럼 이제 보호 얘기가 나오면 물어봅니다. 너 보호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얘기합니다. 네. 보호가 뭐야? 그러면은 대답을 못 해요. 많이 들어본 것과 내가 아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보호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정말 듣긴 많이 들어봤어. 보호, 명사보호, 형용사보호,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듣긴 진짜 엄청 많이 들어봤어. 근데 뭐예요? 그러면 그 보충해준대, 보충 다. 보충해준대. 뭘 보충해줘요, 그럼? 그러게요.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